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읽어라.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자, IT가 처음에 이제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악재가 있었던 작년 11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도로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되면서 SK 하이닉스 여타 부품주들 해갖고 지금 다 올랐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오다가 최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좀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좀 이제 눌리고 있는데, 이제 IT가 지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IT가 끝났다는 소리는 아닌데 앞으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구간에 이제 고점을 이제 새로 갱신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가기는 지금 좀 버겁다고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은 그게 IT가 지금 비싸서 고평가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점에는 이제 가격, 이제 재무적인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르기 전 구간에 밑에서부터 사왔던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물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고점 구간에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구간에는 주가가 많이 눌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IT 섹터가 실적이 계속 좋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한 6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쉬어갈 공산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IT 섹터에는 아예 우리는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지 않았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전기차. 전기차 섹터가 크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갔어요. 보면 IT가 쉬어가는 구간을 움직이는 건 지금 전기차하고 통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장주는 정해졌어요. IT, 통신, 전기차가 먼저니까. 전기차에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전부 다 간 게 아니고 2차 전지주들만 갔죠. 2차 전지.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만 갔단 말이에요. IT에서는 OLED만 가고, 그리고 통신은 이제 지금 이제 장비주나까지 지금 매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원래 갔던 거는 이제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대형주, 통신 3사 중에는 유일하게 KT만 못 갔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대장 섹터가 지금 자리 잡혀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 트렌드고,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부각받을 섹터들이 여기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이 종목들, 이 섹터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메가 트렌드를 읽었으면 이들 사이에서의 이제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통신은 이제 통신 3사가 올라갔으니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 자동차에도 많이 있죠. 자동차도 2차 전지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2차 전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 섹터에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이게 매기가 확산이 되면 다음 상승 구간에는,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다음 상승 구간에는 코스닥 위주의 상승일 거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상승인 이유는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철저하게 소외가 됐죠. 그리고 함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코스닥이 가고 코스피가 이제 소외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다시 조정을 함께 거치고 이제는 코스피가 또 가겠죠. 그렇게 이제 대장주가 이 섹터 내에서만 계속 돌고, 이쪽 섹터가 거의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다른 섹터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에는 가는 놈만 가야, 항상 가는 놈만 간다. 이거는 과거부터 무슨 2008년 이제
리먼 사태 폭락장이 끝나고 폭락장이 끝나고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차화정이 상승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대세 상승장에는 또 상승했던 종목이 그 태양광, 무슨 그 뭐야, 조선, 건설, 뭐 철강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마다 이제 상승을 하는 그때 업황에 맞는 모멘텀을 가진 그 대장주, 그 메가 트렌드를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해 볼 거는 이제 전기차 섹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차는 지금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장에도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는데 5G라든가 이런저런 4차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장에도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었죠. 그런데 보면 고가 구간에 있는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IT는 좀 강했는데 2차 전지는 그냥 거의 대부분 뭐 일지모, 드리얼즈부터 코스모, 신소재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순환매라는 그 사이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통신이 갔으면 이제 다음에는 또 어딜까? IT가 움직였고 전기차가 그 전날,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제 통신이 움직였으면 이 매기가 이제 확산이 돼서 그동안 못 움직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 등락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갈 때는 항상 돌아가면서 가는데, 돌아가면서 이 대장 섹터들은 많이 가고, 대장 섹터가 아닌 것들, 대장 섹터가 갈 때는 다른 섹터들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섹터들이 반등이 들어올 때는 대장 섹터들이 조금 눌리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오르게 되는 거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장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에는 2차 전지가 이제 핵심 부품에 속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현재 이제 저는 이제 공급 과잉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중국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게 전기차 부분에만 아니고 OLED 또 그리고 무슨 뭐 2차 전지 이쪽으로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과하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몇 년 지나고는 이제 공급 과잉이 올 거고, 또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자재, 코발트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재미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코발트가 필요한데 코발트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보다 이제 공급보다 공급량보다 수요가 부족하게 되는 거야. 왜? 중국에서 사재기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그런 기업들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은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려 팔아야 되는데, 이게 공급하는 데가 많게 되면 그들 간에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 팔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는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또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그 원자재의 50%를 중국에서 쓸어가면서 지금 폭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쓸어가다 보니까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결국 그럼 중국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고, 이렇게 자본을 쏟아붓어서 먼저 가져간 게 조선, 그리고 휴대폰을 가져갔죠.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예요, 1위. 애플과 삼성은 각자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고, 휴대폰 사업부에서 보면은 삼성이 한 25%면 저번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 회사들 3개가 한 3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1위 자리도 어떻게 보면 넘겨줬다고 봐야 돼, 중국에. 그럼 제조업들이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산업 같은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고 지금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자본을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 있고 기술력도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좋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놨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 경쟁력이 그 이점이 사라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로봇 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자, 로봇 산업은 자, 이제 산업용 로봇. 이거는 이제 일본이 거의 독점.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에서 좀 강점을 띄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나 뭐 이쪽 자율주행, 뭐 이쪽에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각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때는 항상 고급 과잉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자동차는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부품회사 전체적으로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전체적으로 결국은 모멘텀이 될 수가 없어요. 전기차를 만드는 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부품회사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 등등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고 굉장히 싼 구간에 있는 거 2차 전지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은 굉장히 눌려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악재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도 끊임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쏟아지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다들 와 하는 이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를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단가 경쟁에서 이제 중국보다 이제 처지는 한국이 2차 전지 산업은 국가 보조분이 아니면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보면 뭐 사드 보복하면서 이것저것 막 해서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은 더 우수하다 그래도 그런 경쟁력이 가격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 한국만 보조를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전기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려면 결국은 이제 뭐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 그 산업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조를 한국만 제외하고 바꿔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가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보조를 받으면서 한국 기업만 보조를 못 받게 되면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기차에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충전 인프라. 이 부분 섹터도 이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데 잘 찾아보면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차분히 채워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 섹터 전체가 전기차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가 아니고 지금 말한 이제 장비, 부품 관련 섹터와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따져 보면 전기차든 수소차든 어차피 부품은 들어갈 거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다는 소리예요. 전기차에 사용되지 않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전기차의 전기차라 그래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이제 역사적인 호황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1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 같은 부분은 이제 당장 내년부터, 지금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데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굉장히 큰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미리 준비를 슬슬 해놔야 된다는 거고. 자, 일지머티리얼즈 2차전지 대장주죠. 차트를 보면 매직 구간을 만들고요, 1자 상승 만들고 이제 눌려서 N자 상승으로 해서 슈팅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이 구간이 거의 마지막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슈팅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눌렸다가 다시 가서 3차 상승을 만들 수도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꺾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 절반을 딱 잘라놓고 이 구간에서 만약 하향 이탈해서 이 구간 마지막 매수 포지션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 거고, 절반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이 구간에 다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고점 부분, 이 위에를 뚫고 이제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 이제 기아차 월봉을 이제 봅시다. 기아차 월봉을 보면 과거에 이제 한번 상승을 해주고요, 지금 눌렸다가 2008년도에 바닥을 만들고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고 찍혀있는 이 구간이 2008년도에요. 2008년 금융위 이때란 말이야. 그때 저점을 만들고 한 1600%까지 이렇게 튀었죠.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직전 고점 말고 그 전에 있는 고점을 보면 그 전에 있는 고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낸 구간, 이 구간 보면 돌파를 하려고 3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돌파를 만들어내고 상승을 이어갔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간까지 하락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기 흐름을 체크해서 전반 잘라봤을 때 지금 구간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정고점인 8만 원을 뚫고 이제 상승을 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한번 만들었고 지금 이제 조정을 처음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몇십 년은 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선이 2개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완전히 땡큐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거의 뭐 비중을 거의 풀로 채워서 지금 만약에 10% 운영한다 그러면 비중을 20% 30%까지 늘려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기아차가 우리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 줄 거다. 뭐 이제 기아차, 현대차, 뭐 이제 대형 부품주는 보면 현대위아, 무슨 만도,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매기가 확산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캐치를 해서 먼저 2차전지 관련주, 우리가 일지머티리얼즈는 놓쳤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을 놓쳤어. 근데 이제 이거는 완성차 업체니까 당연히 상승폭은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품주들 중에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는 것이.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메가 트렌드를 갖춘 종목 중에 바닥에 이제 근접한 종목들을 찾아보자. 메가 트렌드라는 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산업의 형태를 읽어내고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우리는 메가 트렌드 분석이라 그래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 산업의 형태를 읽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 지금 업황과 모멘텀을 탔다 그러면 그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있고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많이 상승하게 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겠죠. 그럼 이제 이미 소문난 잔치엔 엄청난 공급량이 더해지게 되고, 지금 소문이 나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IT 대장주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문이 나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식도 꼭지를 만들고, 주식이라는 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비싸고 싸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분석법이다.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과거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물이 과거에 이제 수익 구간,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부터 해서 이제 쭉 사왔던 그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구간이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런 구간이 이제 거의 뭐 기아차나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는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대기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기업은 이제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돈을 번 돈으로 이제 새로운 투자를 시작을 하고, 이제 도태되고 이제 망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역사의 한 자락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망하는 기업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 치킨 게임에서 밀리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대형주, 대기업들이 먼저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2차 전지가 공급화되어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2차 전지가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 수혜는 완성차 업체가 누리게 된다고.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는 악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면 수혜는 완성차 업체가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모든 게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실타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공급이 포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재료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어요. 원자재가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될 건지 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자본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거는 이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파동을 읽을 수 있으면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열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으면 자연히 이제 그 산업은 도태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이제 그 산업이 이제 블루오션이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통신 장비 뭐 이런 업체들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지만 IT나 무슨 뭐 자동차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수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작은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GE라든가 이제 미국의 제조회사 중에 되게 유명한 회사죠. G인가? 맞아. G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서 그렇게 저평가권에 거의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GE 같은 기업이 이제 기아차, 현대차라는 거고요. 자, 지금 자동차 완성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구간이고, 앞으로 모멘텀은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턴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미리 캐치하려고 데이터도 많이 찾아보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모멘텀을 만났고요. 자동차 산업 전반은 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자동차 산업도 어떻게 보면 사행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호황의 길을, 이제 꽃길만 걷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 자동차 섹터에 관련돼 있는, 지금 뭐 증권방송이고 언론이고 전부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하는 이런 기업들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읽을 때 트렌드를 읽었으면 거기에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매매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보유도 객관적으로 보유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한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준비들이 전부 다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추이들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메가 트렌드를 읽어라. 내 관점에서 내가 읽어낸 메가 트렌드는 이거다 라는 이야기를 좀 3화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겠는데 어땠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다 빨간불로 이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익만 계속 쌓아가면 되는 장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 같으니까 그런 장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동안 조정장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좋은 걸로 보답을 받는지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뵐게요. 내일은 또 준비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을 합니다. 이빨 톡톡? 이빨 톡톡 TV인가? 아무튼 정보란 제 홈피 유튜브 메인 화면 가서 정보란 있잖아요. 정보란 보시면 그 밑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종목 분석도 좀 해보고 하게요. 자, 그럼 오늘은 진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